정정순 국회의원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됐습니다. 국회에 가 있는 체포동의안의 표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학년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마다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등교길이 위험하다며 중학생들이 주민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도청에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꿈쩍 않던 공무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준 낮은 코로나 비대면 강의로 수업료 반환 운동까지 벌어졌던 대학가에서 실시간 강의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전학년 등교 수업이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부분 등교 수업을 해온 학교들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는데요.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한 곳뿐이던 출입구를 둘로 나눴고 학년별로 정해진 출입구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실에는 책상마다 칸막이가 세워졌고 거리도 최대한 벌렸습니다. 또 하루를 최대한 촘촘히 나눠 1,700명 학생을 학년별로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점심시간도 학생 안전을 고려해 2시간 20분으로 늘렸습니다. 시행착오나 이러한 수정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면 등교를 잘 유지해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내 감염 방지에 더욱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자칫 코로나19 환자가 학교에서 발생하면 고3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에 많이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개인 방역이나 소독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려고. 충청북도교육청도 방역요원 240명을 추가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전학년 등교 수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요일별 등교 대신 전체 학년이 매일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학교를 가서 생활을 그래도 좀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정신 건강으로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체 등교가 너무 이르다는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특히 호흡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환절기에 등교 수업이 이뤄지면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자칫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은 되었으나 날씨가 쌀쌀해지고 독감과 코로나 걱정이 더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면 전학년 등교 수업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며 철저한 개인 방역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면서 집회 참가 제한 인원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청주시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을 수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5곳으로 축소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계도 기간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으며 망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2달 가까이 문을 닫았었던 실내 체육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충주시설관리공단은 오늘부터 호암 이체육관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재개관해 동호인들을 맞이했고 공사 중인 게이트볼장과 호암체육관은 이달 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실내 수영장도 19일부터 회원제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도 다시 문을 열었고 10인 이상 내부 숙박시설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 없이 우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가 된 건데
검찰은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불련 정정순 청주 상당 국회의원. 검찰 조사를 안 받으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국정감사 기간에 몰아 출석을 요구했고 9월 26일에 출석한다 하니 오히려 검찰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제가 무슨 부름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아니고 또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정회계,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 대한 3가지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 당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인내를 갖고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을 기소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공범이 기소돼 시효가 정지된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관련자 6명이 기소된 가운데 이들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혐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정 의원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국회로 넘어간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혐의가 분리기소된 경우 기존 체포동의안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검찰에서 혐의를 다시 적시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우선은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 절차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 강의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는데요. 수준 낮은 강의로 수업료 반환 운동까지 벌어졌던 대학가에서 이번 학기부터는 실시간 강의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스포츠 조직론 강의. 코로나19로 달라진 스포츠 산업은 빠질 수 없는 토론 주제입니다.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무관중 경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2,200여 전 강좌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VOD,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배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 모두 정해진 시간에 특정 강의 플랫폼 프로그램에 동시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채팅창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1학기 때보다 소통이나 집중도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과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학습의 질적인 부분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대면 등교에 대비해 현재까지 7천여 명 정도만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마련했는데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각 강의실마다 디지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가.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실시간 강의에 필요한 환경 조성은 이젠 대학 운영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조례가 현재 진행 중인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돼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어제 토론회를 끝으로 도민 여론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여론조사 등의 추가 절차 없이 내일 소관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말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조례를 처리하려다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자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보류해왔습니다.
충주시가 민선 7기 후반기에 추진할 5대 시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호암지와 하천을 연결한 하천 시민 쉼터 조성, 목계솔밭 등 유원지 총괄 관리를 위한 장기 시설 계획 수립과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한 도시 녹화, 도로 선형 개선 등 차량 정체 구간 해소, 공영주차장 활용률 제고, 쓰레기 불법 투기 해결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충주시는 민선 7기 후반기 목표를 도시 품격 향상과 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중학생 수백 명이 매일같이 안전패스 하나 없는 도로를 가로질러 학교에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까지 났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자 결국 중학생들이 주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청 민원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채영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들로 붐비는 사거리. 학생들이 교통섬을 지나 인도로 걸어가려는데 차량은 멈출김이 없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심지어 우회전 차로로도 모자라 갓길로 내달려 인도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달려오는 대형 버스를 피해 뛰어가는 건 학생입니다. 근처 단지에 사는 학생 수백 명이 학교에 가려고 매일같이 이 길을 건너야 합니다. 지각해갖고 늦어서 뛰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는데.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둔 교통섬과 인도엔 교통 지킴이 한 명뿐. 이렇다 할 안전장치 하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엔 집에 가던 여학생 2명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가드 펜스가 없으니까. 가드 펜스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학교 측은 지난해 봄 도로를 넓혔는데 인도는 밀려나고 차도만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통학량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어떤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이유에서 이쪽 우회전 차로를 넓혔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나 이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뒤 2달이 넘게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교생과 주민 4,430명의 동의서를 받아 충북도청 민원실을 방문해 개선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적극적이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야지 좀 문제가 더 빨리 없어지고 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인구와 교통량에 따라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더 안전해지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민원을 넣은 바로 당일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보훈국토관리사무소는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해왔다며 빠른 시일 내로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다음은 영상 리포트 라떼 뉴스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요즘은 운동회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30여 년 전 이맘때 우리네 가을 운동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청규와 카메라 기자가 추억의 학교 운동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외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이 한국철도 충북본부 통폐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한국철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감축 인원의 제천 재배치, 중앙선 고속열차 제천역 정차와 자회사 한 곳의 충북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철도는 지난달부터 조직 운영 효율화 등을 내세워 충북을 대전 충남본부에 묶는 등 지역본부 12곳 가운데 4곳의 광역화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납치극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6일 청주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녀가 납치됐다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정기예금 3,500만 원을 해지하려던 70대가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같은 날 진천에서도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보은에서 진천까지 택시를 타고 간 여성이 돈을 건네기 직전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도움을 받아 피해를 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빚보증을 잘못 써 납치했으니 돈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26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행과 협박, 성희롱 등 모두 263건의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적을 받은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고,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SNS로 음란 사진을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창의 125주년 제천 의병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호자 창의진 다시 팔도의 고하노라를 주제로 의병 유족과 제천시장, 의장 등 100명 이내가 참석해 자양영당 고유제와 묘제 등 코로나19로 평소보다 축소돼 진행됩니다. 제천문화원은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들깨 생산 전 과정을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오늘 증평에서 현장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